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특별한 도구 상자를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어떤 회사는 왜 성공하고 또 어떤 회사는 왜 사라지는지 그 비밀을 파헤쳐 볼 수 있는 바로 그런 도구 상자죠. 네, 바로 경영 전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리더라면, 아니 비즈니스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도구들을 오늘 하나씩 꺼내 볼게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어떤 회사는 시작을 완전히 휘어잡는데 다른 회사는 어느 순간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리는 걸까요? 그 진짜 비밀이 뭘까요? 그게 그냥 운일까요? 아니죠. 절대 운이 아닙니다. 성공 뒤에는요, 언제나 아주 치밀하게 짜인 전략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툴킷의 첫 번째 도구를 꺼내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파트, 바로 전략적 청사진입니다. 모든 것의 기본이죠. 전략하는데 도대체 그게 정확히 뭘 의미하는 걸까요? 경영 전략,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어요. 근데 본질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주 쉽게 말해서 우리 회사가 이기기 위한 게임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계획을 짤 때는 딱 두 가지를 봅니다. 하나는 우리 안의 강점, 즉 우리가 뭘 잘하지 하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바깥 세상, 그러니까 시장 상황이 어떤지를 보는 거죠. 자, 훌륭한 잔수는요, 무작정 공격부터 하지 않죠. 일단 전장부터 쫙 둘러봅니다. 밖의 지형은 어떻고, 우리 군대의 상태는 어떤가? 이걸 먼저 파악하잖아요. 비즈니스도 똑같습니다. 회사 바깥 세상과 우리 회사 안의 상황을 아주 면밀하게 들여다봐야 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할 일은 우리 시선을 밖으로 돌리는 겁니다. 우리 회사가 지금 뛰고 있는 이 산업, 이 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먼저 알아야 해요. 경쟁자는 누구고 이 게임의 룰은 뭔지 파악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쓰는 아주 유명한 분석 도구가 바로 포터의 5가지 힘 모델입니다. 이걸로 우리가 속한 산업이 얼마나 매력적인지, 그러니까 돈 벌기 쉬운 곳인지 어려운 곳인지를 따져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새로운 경쟁자가 쉽게 들어올 수 있나? 우리 제품을 대체할 만한 건 없나? 우리한테 물건 파는 공급자나 우리 물건 사는 고객들의 힘, 즉 콧대가 얼마나 센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가령 항공산업은 이 5가지 힘이 전부 다 너무 강해서 수익 내기가 정말 힘든 구조예요. 반면에 독점 기술을 가진 소프트웨어 회사는 훨씬 유리하겠죠. 이렇게 산업의 판을 읽는 게 전략의 진짜 첫걸음입니다. 자, 이렇게 바깥 세상을 충분히 분석했다면 이제 렌즈를 우리 회사 안으로 돌릴 차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가 다른데 우리만의 진짜 무기는 뭐지? 이걸 찾아야죠. 이때 쓰는 정말 유용한 점검 도구가 바로 VRIO 프레임워크입니다. 일종의 테스트 같은 건데요. 우리 회사가 가진 자원이 진짜 강점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4가지 질문이에요. 첫째, 그게 고객에게 가치, 밸류가 있는가? 둘째, 다른 회사는 없는 희소한, 레어한 것인가? 셋째, 경쟁사가 따라하기, 즉 모방하기는 어려운가? 마지막으로 우리 조직, 오르가니제이션이 그 가치를 100% 써먹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4가지 질문에 모두 네라고 답할 수 있어야만 그게 바로 지속 가능한 경쟁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가치사슬이라는 도구인데요. 회사의 모든 활동을 마치 컨베이어 벨트처럼 쭉 펼쳐놓고 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원재료를 사오는 것부터 물건을 만들고 포장하고 마케팅하고 고객에게 배송하는 그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다 뜯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 단계에서 가치를 더하고 있나? 아니면 그냥 돈만 쓰고 있나? 이렇게 분석하다 보면 비용을 줄일 곳이나 우리만의 특별한 가치를 더할 지점을 정확히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외부 환경과 내부 역량 분석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바로 선택의 시간입니다. 이 분석 결과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싸워서 이길 것인가? 이 핵심 공격 루트를 정해야 합니다. 전략의 대가 마이클 포터는 말합니다. 시장에서 이기는 근본적인 방법은 딱 2가지 길밖에 없다고요. 하나는 남들보다 압도적으로 싸게 만드는 원가 우위 전략입니다. 저가 항공사 같은 거죠. 다른 하나는 우리 것만이 줄 수 있는 특별함을 만드는 차별화 전략입니다.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바로 애플처럼요. 가격으로 승부하든 아니면 독보적인 가치로 승부하든 둘 중 하나를 확실히 골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비즈니스에서 가장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이도 저도 아닌 어중간한 상태에 갇히는 겁니다. 제일 싸지도 않고 그렇다고 제일 특별하지도 않은 그런 애매한 위치요. 모두를 만족시키려고 하다가 결국 그 누구의 마음도 확실히 사로잡지 못하는 거죠. 이게 바로 명확한 전략이 없을 때 치르게 되는 가장 큰 대가입니다. 자, 그럼 만약 우리 회사가 제품이나 사업부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필요한 다음 툴킷은 바로 이 사업 포트폴리오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법에 대한 겁니다.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BCG 매트릭스입니다. 우리 회사의 여러 사업들을 4개의 사분면으로 나누어서 정리하는 건데요. 아주 간단해요. 성장률도 높고 점유율도 높은 미래의 유망주, 스타 사업에는 팍팍 투자하고요. 성장은 멈췄지만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다주는 캐시카우에서는 현금을 잘 걷어들여야겠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는 물음표 사업은 신중하게 지켜봐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전망이 없는 개 사업은 과감하게 정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회사의 한정된 자원을 어디에 쏟아부어야 할지 알려주는 아주 똑똑한 지도 같은 거죠. 자, 이제 우리 전략가의 툴킷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 도구들은 그래서 우리는 다음 스텝으로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가? 이 근본적인 성장에 대한 질문에 답을 주는 것들입니다. 회사를 어떻게 더 키울 수 있을까? 이 성장의 방향을 고민할 때 아주 유용한 나침반이 바로 엔소프 매트릭스입니다. 길은 4가지로 나뉘어요. 지금 시장에서 지금 제품을 더 열심히 팔 건가? 이걸 시장 침투라고 하고요. 아니면 지금 제품을 새로운 시장에 한번 팔아볼까? 이게 시장 개발입니다. 또 지금 고객들한테 새로운 제품을 선보일 수도 있겠죠? 이건 제품 개발이고요. 마지막으로 완전히 새로운 시장에 완전히 새로운 제품으로 뛰어드는 다각화 전략도 있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모든 성장 전략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이런 성장 계획들을 어떻게 실행에 옮길까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한테 부품을 대주는 회사를 아예 사버리는 수직적 통합이 있고요. 우리랑 똑같은 거 하는 경쟁사를 사들여서 몸집을 불리는 수평적 통합도 있죠. 그리고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듣는 M&A, 즉 인수합병이나 더 넓은 해외 시장으로 나아가는 글로벌 확장 같은 것들이 바로 이런 성장 전략을 실현하는 구체적인 방법들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략가의 핵심 툴킷을 모두 한번 열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비즈니스 세상을 보는 새로운 안경을 갖게 되신 거예요. 오늘부터 주변의 회사들을 한번 이 도구들로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이 매일 가는 카페, 아니면 여러분이 쓰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회사, 과연 어떤 전략이 숨어 있을까요? 자, 이제 이 멋진 툴킷을 손에 넣으셨으니 가장 먼저 어떤 비즈니스를 분석해 보시겠습니까?